in love with you. What makes you think I want someone to be in love with me? Hey, I love you. I know. You wish you never ever met her at all.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영화는 이제 챌린저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포스터가 그 젠데이아 얼굴에 젠데이아 선글라스를 꼈는데 젠데이아 얼굴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클로즈업 돼 있고 이제 그 선글라스로 이제 그 두 남자가 테니스 하고 있는지 희한하게 제가 되게 오랜만에 포스터만 보고서 이 영화가 되게 궁금하다. 이 영화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외계인 보고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이제 약간 우리가 되게 그 포스터가 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찍은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개. 약간 그 내용은 모르지만 포스터가 유명한 영화들이 있어요. 뭐 칼리포니아라든가. 아 근데 칼리포니아 진짜 나 옛날에 브래드 피트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나 아직까지 보지도 않았는데 그 포스터만큼은 내 머릿속에 너무 각인돼 있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 멋있긴 하죠. 포스터가 그 뒤에 이쁜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브래드 피트 이렇게 멋있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블루 뭐 레드 화이트 진짜 그런 거 진짜 그냥 포스터만으로 뭔가 왠지 있어 보이는 저런 것도 그죠 뭐 러브레터 같은 그런 포스터들. 그다음에 그 뭐 프리윌리였나 그 돌고래 이렇게 끼고 있는 그것도 되게 한동안 당구장에 많이 붙어 있었어. 그다음에 그 이제 베티 블루 뭐 30.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치.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뭔가 그 포스터가 유명한 영화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처럼 뭔가 난 이번 챌린저스 내가 진짜 난 뭐 젠데이아에 그렇게 뭐 개인적인 팬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어쨌든 그 얼굴이 그렇게 큼지막하게 있는 그 포스터를 본 순간 대체 이게 뭔 내용의 영화일까? 저는 옛날에 레옹을 안 봤을 때 레옹 포스터만 보고 약간 보고 싶었었던 그런 내용도 느낌. 그냥 뭐 그 얼굴만 딱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종종 그렇게 포스터가 뭔가 이렇게 임팩트를 빡 주는 거는 그치. 뭔가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일지 내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막연하게 왠지 이거는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내용이 뭔지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젠데이아 얼굴이 이렇게 선글라스 낀 게 큼직하게 박혀 있는지 그래서 이제 보러 갔는데 저는 진짜 되게 좀 감탄했습니다. 보고 나서 저는 원래 이거를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독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라 그렇지. 저는 이거를 볼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리뷰하자고 왜냐면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 극장에서 이거 하는데 이거 하려고 보자라고 제가 이제 말하긴 약간 애매해가지고 챌린저스 그냥 나나 보고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고 나서 괜찮다고 해서 다행이다 나도 이거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감독이 그 찍었었던 이제 지난 작품들이 다 어느 정도 그 뛰어난 Call Me by Your Name 그다음에 뭐 서스페리아라든가 네. 뭐 그런 작품들 또 여러 개 이제 그 각인되는 작품들이 몇몇 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심지어 그 감독도 그 감독인지 난 모르고 봤어 그냥 근데 역시 이 감독이었구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게 이 근래에 봤었던 극장에서 봤었던 영화 중에서는 거의 가장 재미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극장에서 보기 잘했다. 네, 저도 그래서 보고서 이거를 내가 극장에서 본 게 정말 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범죄도시 볼 거로 얘를 한 번 더 보는 게 나은 게 아닐까. 네, 그런 댓글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범죄도시 때문에 묻히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런 특히나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이게 영화 만듦새도 되게 좋고 연기도 되게 좋고 영화가 괜찮은 영화인데 아니 하루에 영화를 한두 개밖에 이게 상영관이 많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시기가 범죄도시에 다 몰려 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 밀린 거지 그게 그 편성 횟수가. 그러니까 편성 횟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네.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차피 대세인 영화가 있는데 굳이 뭐 그 대세인 영화를 이제 줄여가면서까지 이거를 뭐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관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좀 그랬던 게 사람이 몇 명 없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작품성으로는 뭐
째바리가 안 되는 영화고 솔직히 나는 이제 작품성도 그렇고 재미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훨씬 재밌지 네, 않나? 그러니까. 약간 뭐 진짜 말장난 이런 거 말고 저는 정말 엄청나게 몰입해서 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재미있고 몰입감 있고 그리고 저는 그냥 한 중반 이후까지는 그냥 재미있는 영화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엔딩에서 너무 감동받아서 의미가 있죠. 예. 마지막 엔딩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재밌는 영화인가 싶었는데 마지막 엔딩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갑자기 평점이 확 올라간 약간 엔딩은 왜냐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엔딩이어서 깜짝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이 감독이 근데 그렇게 뭐 재미만 추구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리고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아니, 내가 젠데이아를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할 줄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이쁜 거 맞는데 나는 이 캐릭터가 여기서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그 쌍년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마성의 여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물론 나 젠데이아 매력이 있는데 이제 젠데이아를 내가 사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내가 막 진짜 이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사실 없단 말이야.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냥 뭐 약간 뭐 나름의 매력이 있지 이 정도지. 그리고 여기서 캐릭터는 상당히 어쨌든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듀운에서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근데 맞아요. 이런 캐릭터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듀운 때 얘기했잖아. 솔직히 막 그 어떤 주인공의 꿈속에서 마치 그거 약간 그 죽은 아내 그 헐리우드 밈 있잖아.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죽은 아내의 모습 하면 막 이제 뭔가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막 그치. 이렇게 그 커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치. 이렇게 손잡고 막 가면서 막 이런 그 앵글 있잖아. 그 특유의 앵글. 그러니까 이제 그 듀운도 약간 그 마치 뭔가 그 남자 주인공이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어떤 내가 정말 이러려면 사귀면 막 그런 어떤 그런 느낌으로 솔직히 우리가 그때 좀 되게 깬다고 그래. 젠데이아가 이런 느낌 좀 별로 그치, 안 그치. 맞는데라고 생각했잖아 우리가. 근데 난 솔직히 이 영화에서 젠데이아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되게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네. 그 배우의 호감도가 되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여기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본 젠데이아 중에 제일 이뻤어 이 영화에서. 네. 나는 뭐 스파이더맨 뭐 준 보면서 젠데이아는 뭐 그냥 약간 좀 그 말갈량이 같은 여동생 같은 느낌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냥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이 다 젠데이아한테 완전 홀려가지고 정신 못 차려. 근데 내가 그 느낌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라도 약간 젠데이아한테 막 그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전까지의 어떤 젠데이아의 그 필모를 봤을 때 이렇게 마성녀 연기를 이렇게 잘할 줄 난 몰랐어 난 진짜.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어울릴 줄도 몰랐고 솔직히. 근데 너무 잘 어울리고 연기를 너무 잘했고 난 그래서 솔직히 난 이번에 이 챌린저스의 그 젠데이아의 연기는 진짜 난 거의 가여운 것들의 엠마 스톤급이라고 난 생각했어 솔직히.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젠데이아가 연기를 잘한 것도 있는데 감독의 연출이 좋지 않았나. 여기서 진짜 그 마성의 역할을 감독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만듦새도 되게 좋은데 약간 좀 테니스판 오펜하이머 같은 생각이 들면서 테니스판 오펜하이머. 이 과거와 그 현재의 교차 편집이 진짜 기막히게 시점이 떨어져가지고 네. 야 이거 진짜 너무 그러니까는 내용도 되게 재미있는데 기술적으로도 만듦새가 진짜 좋다. 이 감독이 진짜 대단한 감독은 맞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뭐 본의 아니게 패스트라이브즈랑 좀 비교가 되는데 이것도 약간 되게 좀 긴 텀의 시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약간 되게 젊었을 때랑 그리고 지금의 현재 약간 중년 때 모습이 이렇게 다 되는데 근데 난 이거는 되게 위화감이 없었거든. 뭐 물론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 외국 사람들의 외모를 잘 또 서양인들의 외모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남자 주인공들 두 명이 그 옛날 때는 진짜 어려 보여 진짜로 풋풋해 되게. 또 지금 모습은 지금 모습대로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분명 같은 배우인데 어떻게 이렇게 느낌만으로 이렇게 달라지지라는 생각이 들고 젠데이아도 젠데이아 근데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외모로 이제 세월에 그 지나간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됐다. 세월의 차이가 되게 잘 느껴져 되게 극명하게 느껴지죠. 얘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구나. 네. 한참 뒤에 나이 든 모습이구나. 이런 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그 외모를 꾸며놨지. 네. 누가 봐도. 그리고 요번에 그 젠데이아 그렇게 약간 젊을 때 그 테니스 선수일 때 그 모습이 너무 테니스 선수 같고 진짜로 약간 원래 이제 젠데이아가 약간 좀 되게 그 체형이 약간 모델 핏이고 되게 좀 슬림한 그런 건데 그 약간 댕기머리 딱 해가지고
그 테니스 선수 복장하고 있으니까 진짜 실제 있는 테니스 선수 같아 진짜로. 물론 테니스 선수치고는 그래도 좀 마른 네, 편이긴 너무 한데. 너무 마르긴 해 솔직히 이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젠다이어가 그 뭘까 건강미 넘치는 네, 이제 스타일이 되게 좋아. 네, 탄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운동 선수의 그런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네. 같고 물론 뭐 여기서는 금방 이제 부상당해서 이제 은퇴한 이제 설정인데. 그, 코치로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 역할 자체는 뭐 굉장히 이제 마성 역할이고 이 두 명의 남자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되게 여자 캐릭터가 매력이 없으면 나는 별로 저 두 명이 공감이 안 된단 말이야.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공감되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해냈죠. 네. 이 두 명의 남자를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파국이라면 파국이고 이런 걸 끌고 가는 여기서도 이제 아예 처음에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데 홈브레이커라는 너희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이제 말하는 순간 저는 이제 그 뒤쪽에 처음에 홈브레이커란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은 됐는데 그 예상된 거를 이제 끌고 나가는 그 이야기의 방식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네. 참 놀라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그냥 옛날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두 명의 남자와 그다음에 이제 알게 된 그 사이를 파고든 뭔가 여자 한 명 삼각관계 약간 뭐 글루미 썬데이인가 그치.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냥 그 두 명의 아니 이 세 명의 관계를 그냥 풀어가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관계가 됐는가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테니스 경기를 통해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세 명이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 정리를 할 것인가가 이제 주된 내용이라서 내용 자체는 극히 심플하게 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과거의 서사를 풀어내는 이 방식이 너무 재밌어 내용이. 너무 이제 재밌게 풀어내가지고 야 탁월하다. 이거는 진짜 뭐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 엔딩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삶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이 서사가 너무나 흥미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야 감독이 진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둘 다 잡았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것도 그렇게 짧은 길이는 아니거든요. 2시간 넘습니다. 네. 훨씬 2시간이 넘는데 극장에서 언제 영화가 끝났을지 모를 정도로 진짜 시간이 후딱 가가지고 네. 진짜로 몰입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몰입 장난 아니지 진짜.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 한 중반까지 보면은 이게 결국 그냥 계속 뭔가 이 마성녀에게 빠진 두 남자가 서로 파멸하고 이제 서로 그치. 반목하고 이제 뭔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뭐 그치. 그런 스토리인가. 그냥 이제 약간 막장이네. 네. 그리고 약간 또 이게 테니스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난 옛날에 그 스칼렛 요한슨 나온 영화 중에서 그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좀 그게 매치 포인트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왜냐면 또 테니스가 나오니까. 물론 그 영화도 사실 뒤로 가면 테니스는 약간 안중에도 없어지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애초에 그 테니스라는 그 주제 때문에 뭔가 약간 그때랑 좀 다른 변형판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사실 테니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테니스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네. 작용하진 않죠. 탓이라는 이제 여기서 그 젠데이아가 맡은 이제 여자 총망받던 되게 여자 선수였는데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보통이 아니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전개라면은 이제 그렇게 테니스 대회에서 이제 다 대회 끝난 다음에 이제 파티에서 이 젊은 남녀 선수들이 서로 이제 또 뭔가 혈기왕성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대충 좀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둘이서 또 이 두 친구가 아까 걔 불렀는데 올까 안 올까 막 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보통이라면 그냥 이제 거기서 그냥 나가래 되는 게 보통의 이제 전개인데 얘가 또 왔단 말이지 와가지고 또 굳이 또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뭔가 진한 이제 그 깊이 있는 그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또 난 이 영화가 되게 이게 15세가 맞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수위가 조금 보고 놀랐던 게 이게 딱히 야한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살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 직전까지 가. 그러니까 그런 섹스 씬이 직접적으로 거의 안 나오는데 그 전에 뭐 전이 장면 정도만 나오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야하게 표현돼 있어서 네. 그 어떤 그 섹스 씬이나 정사 씬보다 저는 훨씬 더 약간 야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15세면 중학생인데 중학교 네. 2학년인데 이거 중학생이 보면 안 될 것 같은 왜냐면은 그 전의 단계인데 수위가 상당히 저는 되게 어떤 살색이 많이 나온 영화보다 되게 좀 야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영화가 되게 연출이 되게 조마조마해. 네, 그러니까 난 왜냐면 이 영화 그 몇몇 이제 좀 그런 우리가 얘기한 그 주요 포인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 처음 볼 때는 이거 당장이라도 어디 야동이 펼쳐질 것만 같은 막 네. 그런 느낌으로 막 간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뭐지 수위가 왜 이렇게 세지? 약간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진짜 그 장면이 뭔가 내가 그 미국에서 봤었던 그 포르노의 설정과 이게 너무 흡사한 네. 걸 이러면서 약간 진짜 되게 긴장감이 조마조마해서 약간 그 선을 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랐던 게 이거는 이 정도 거의 성인 네. 영화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당장에 야동에 펼쳐질 그 장면이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이제 그걸 보면서 요즘 그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떤 그 심의 기준이 되게 관대해졌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오펜하이머도 15세잖아. 근데 그러게. 오펜하이머도 본 사실은 플로렌스 퓨 그 노출 되게 많이 했잖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이게 15세라 그것도 근데 또 더 거슬러 몇 년 전 가면 이제 그 곡성도 사실은 그치. 약간 그 부부의 그 성행위를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15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정도는 그냥 이제 한국 영화 등급을 되게 15세 주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그 등급 심의를 할 때 저는 그냥 장면만 보는 게 아닌가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맥락을 안 보는 거 아닌가? 굉장히 약간 좀 막장스러운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내용인데 그냥 장면만 보고 이 정도면 뭐 노출 없네 약간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좀 나는 보면서 약간 좀 민망한 느낌이 네, 들어요. 저도 약간 뭐지 갑자기 이런 장면 나온다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애초에 최초에 이제 그 뭔가 이 세 명의 어떤 뭔가 위험한 장면 이거 쓰리썸인가 막 이러면서 네. 그 장면이 참 여기서 약간 젠데이아의 그 표정에서 소름이 끼쳤거든 솔직히 되게. 왜냐면 젠데이아가 그러니까 그 젊을 때도 뭔가 이 두 친구를 약간 지가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신의 마성으로. 그치. 근데 그 최초에 그 장면이 너무 쇼킹한 게 둘이 이제 뭔가 셋이서 약간 이 친구한테 키스했다가 이 친구한테 키스했다가 하면서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서 키스를 번갈아 하면서 하고 네. 마지막에는 세 명이서 셋이서 동시에 하는데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젠데이아가 빠지니까는 둘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는데 남자 둘이서 갑자기 막 그 이게 뭐가 갑자기 뭔가 좀 주객전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걸 코믹한 상황에서 하면은 아마 보통 상황이라면은 막 여자 이제 하다가 갑자기 남자끼리 하는 순간 에테테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제 그 둘이 멈추지 않고 막 미친 듯이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냥 그 장면도 이제 아마 이 감독이 절대 그 장면을 그냥 넣었을 리가 없고 그치. 다 의미가 있단 말이야. 되게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장면이 없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 장면을 보고 끝까지 보면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다투는 게 아니고 이 두 남자가 서로의 약간 그 사랑을 이 여자한테 뺏긴 듯한 느낌도 있어서 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여자가 두 남자 사이의 우정을 깼다기보다는 여자가 끼어들어서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 이 두 남자의 사랑 뭐 우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 두 남자의 관계가 파토나는 거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씨 감독이 머리 되게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랑 사실 그 마지막 장면까지 어떻게 보면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 암시가 되기 때문에 네. 둘이 막 미친 듯이 딥키스를 했던 그 장면이 그러니까 뭔가 이 둘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라는 그렇지. 설정이기 때문에 중마고처럼 살던 이게 뭐 우정이 맞긴 맞는데 우정 이상의 감정. 그렇지. 네, 그래서 둘이 그렇게 키스해도 별로 약간 세상스럽지 않은 뭐 네. 그런 느낌인 건가? 그래서 근데 난 이제 그 둘이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뒤에서 젠데이가 이렇게 씩 웃음 보는데 난 나 무서웠어. 소름 돋아 솔직히 진짜. 이런 미친 근데 그 장면이 무슨 뭐 야한 느낌이 아니라 그 젠데이의 그 웃음이 되게 약간 진짜 공포, 무서웠어요. 호러. 그래서 이 여자가 보통 내기 아니겠구나. 네. 그런 표현들을 되게 난 젠데이가 이 정도의 포스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난 되게 그래서 이미 저는 그 장면에서 캐릭터를 다 말해줬다고. 맞아요. 예. 그 초반부에 이미 거기서 어떤 각자의 어떤 역할이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를 그 두 명이 남자 주인공 두 명이 키스를 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젠다의 표정이 진짜 저는 소름 돋아서 이런 미친이라고 진짜 생각이 네. 들면서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하면서 처음부터 이 긴장감을 진짜 극도로 끌어올려 놓는데
특히나 이제 이 영화에서 언급해야 될 점이 이제 음악이 그렇죠. 음악 끝내주지. 마지막까지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음악이 좀 유명한 사람이 했다 그래서 이게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음악 볼륨이 평소에 나왔었던 그 대사들을 말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혀져 있어가지고 좀 음악이 과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초반에는 들다가 마지막에는 그 음악이 나를 진짜 트랜스 상태로 몰고 가면서 진짜로 그 장면에 몰입하게 하는 게 이래가지고 음악을 이 사람이 했구나. 영화의 음악 연출이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음악을 너무 잘 썼어. 네. 왜냐면 근데 이게 한 중간까지 보다 보면 약간 음악이 약간 너무 생뚱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약간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이 상황에 이게 맞나 싶은 음악을 막 쓰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음악이 약간 이제 좀 템포가 빠른 이제 일렉 음악 그리고 이제 나인인치 네일스의 그 트렌트 레즈너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양반 특유의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한 이제 사운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막 갑자기 중간에 둘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런 템포가 빠른 흥겨운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약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약간 언밸런스함 때문에 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언밸런스함 플러스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엔딩의 경기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뒤에 그 막 폭풍의 신이라던가 네, 그 그런 고조되는 장면에서 나왔을 때 고조됐었던 그 일렉트로닉 음악이 와 트렌트 레저는 진짜 천재네. 천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래서 이 사람을 썼구나. 그러니까 저는 초중반부까지는 이 음악이 약간 맞나 싶은 뭐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후반부를 보고 나니까는 미쳤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용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그렇게 약간 좀 템포 빠른 게 나오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좀 생경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음악 치고 빠지는 게 진짜 이제 뒤에 가면 기가 막히다는 걸 이제 뒤쪽에서는 진짜 네. 음악 감독도 그렇고 진짜 야 이거는 천재다. 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의 음악과 화면이 딱 떨어지는 작품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진짜 대단하다. 이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진짜 봐야 돼. 봐야 이거. 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장면이랑 음악 나오는 타이밍이 진짜 네. 기가 막혀 진짜. 네.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거 대박인데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그 두 남자의 그 우정을 어떻게 보면 얘가 브레이커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처음에 이제 그 즈바이크라고 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걔랑 먼저 사귀었죠. 그러니까 단식 대회에서 얘네가 원래 이제 복식조라서 복싱에서 우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단식조에서 나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기는 사람하고 사귀어줄게라고 이제 조건을 걸어서 거기서 이제 지바이크라는 친구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력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걸로 나와서 그 친구랑 이제 처음에 사귀게 되죠. 그런데 난 이제 여기서 되게 기가 막혔던 장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귀니까 이제 둘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우리가 방금 얘기한 어떤 뭔가 되게 아슬아슬한 그 장면인데 이제 뭐지 당장이라도 뭔가 이게 야독이 펼쳐질 것만 같은 막 그런 장면 나와. 즈바이크와 이제 그 타시의 뭔가 기숙사? 그 러브씬이 나오는데 기숙사 정말 그 직전까지 진짜 정말 뭐지 이거 이 영화 감독이 뭐 도전을 했나 선을 넘었나 그냥 그런 노출하고 막 다 하려고 했나 했는데 그 직전까지 그렇게 고조시켜놨다가 바로 딱 쉽게 만드는 그 연출이 진짜 끝내주지 진짜. 근데 이 감독이 확실히 연출이 뛰어난 게 이 사람은 아마 그런 그 포르노를 연출한다 그래도 이 사람 되게 예술적으로 잘 만들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이라서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고조시키는 그 기법이 진짜 이거 보면서도 이건 분명히 이 극장에서 내가 일반 영화니까 보고 있고 일반 영화고 15세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한계라는 걸 나는 인지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불안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 영상이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더 어떤 이제 이 탓이라는 캐릭터의 또 그 마성을 그 무서움을 보여준 게 그치. 저는 약간 이 타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남자를 그냥 홀리게 만드는 그 요부가 아니라 약간 얘는 소년 만화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타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 남자들보다 얘는 더 테니스에 더 진심이야. 그러니까 얘는 테니스에 미쳤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일의 졸 같은 약간 그런 거야. 얘가 오히려 더 테니스에 더 집념이 더 강하고 얘가 더 진심이고 나머지 남자애들 두 명 그냥 테니스는 뭐 내가 잘하니까 하는 건데 타시만큼의 그 진심이 아닌 거야. 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니스 집념이 이제 이 여자가 왜 무섭냐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어떤 남녀간의 호감으로 사귀었잖아. 사귀었는데
점점 이제 탓이랑 사귀면은 얘가 테니스 코칭을 자꾸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이제 열나 이제 그 잔소리를 심하게 해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나 엄마처럼 이 연인이 아니라 굉장히 뭐 넌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해야 되고 뭐 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실력을 높여야 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숨막히게 만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선을 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즈바이크는 이미 프로로 전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프로로 전향해서 자기는 프로로서 선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랑 그러니까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자기를 좀 북돋아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감나라 대추나라 옆에서 이제 계속 네. 잔소리를 하죠. 코치 마냥 그러니까. 감독 마냥. 네.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좀 성적 안 나왔다고 하면 열나 뭐라고 네. 씹어대고 막 네가 그러니까 그따위밖에 못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입장에서 아, 내가 뭔가 오랜만에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치. 이게 뭔가 어떤 이게 격려를 해주고 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와 여자 씹어대니까 뭔가 이게 내가 여자친구랑 사귀는 건지 이게 지금 그치. 내 테니스 코치님한테 그걸 하는 건지 그 빡치는 그 뭔가 그 포인트가 굉장히 이제 뭔가 둘이서 이제 러브씬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에서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완전 확 식어가지고 급 식어서 갑자기 그냥 그런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탓이 막 또 자기 막 스트레칭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는 그 장면이 진짜 와 감독이 진짜 간객을 아주 그냥 갖고 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장면이 또 우리의 그 경험상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치고 싶진 않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되게 여자친구가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어떤 한두 마디의 그 단어와 대화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급 나빠지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을 이 영화가 그 장면으로 되게 잘 표현한 거 그래요. 사실 그런 얘기만 안 했으면은 어떤 일반적인 연인들의 이제 그런 게 됐을 텐데 갑자기 딱 어떤 한 핀트가 하나 나가버리니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막 갑자기 급 냉랭해지고 서로 급기야 싸우고 그냥 나가버리잖아. 싸우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 계기가 됐죠. 네, 그냥 아예 거기서 이별까지 쭉 가버렸지. 그래가지고 아니 그 장면이 난 너무 되게 소름이 끼치고 너무 야 감독이 너무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친구인 아트. 그래서 다른 친구 도널드슨. 도널드슨 어쨌든 아트라고 불리는 이 친구랑 사귀게 됐죠. 결국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사실 아트도 노리고 있었어. 둘이 헤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그 대기 순번표 뽑고 쟤랑 이제 언제 헤어지나라고 이제 기다리는 중이었죠. 헤어지면 다음엔 나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리고 심지어 또 둘이 약간 그 두 친구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에서 또 즈바이크가 이 뱀 같은 자식 이러면서 딱 하는 그 장면 있잖아. 너 내 여자친구 좋아하냐 막 나랑 헤어지길 바라고 있냐 막 그런 그 이미 다 눈치 깐 이제 까기도 했고 이미 처음부터 이제 알고 있었고 처음에 이제 같이 처음 시작부터도 이제 같이 된 거고 근데 이게 저는 처음부터 만약에 아트랑 사귀었었으면은 오히려 더 해피엔딩 뭐 여기서 엔딩도 뭐 배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더 좀 평범한 연애를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즈바이크는 프로로 전향해서 이제 세계를 떠돌면서 이제 그 경기를 뛰는 프로 선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이 누가 타시랑 이렇게 아트는 같은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맨날 같이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데서 절친한 사이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연인이었으면 오히려 더 쉬운 관계가 됐지 않을까 약간 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 순번이 바뀌었다고 해도 둘 다 그렇게 한 번씩 다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나 개인 여기 나오는 탓이라면은 뭐 그렇게 한 사람한테 뭐 정착을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약간 아니 성향상 뭐 물론 그 뭐야 아트랑 안 돼서 다른 남자랑 사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즈바이크가 아예 그 만약에 처음부터 아트랑 사귀었었으면은 즈바이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좀 더 약간 쿨한 느낌이 아트랑 먼저 사귀어도 아트 버리고 즈바이크로 갔을 것 같은데 약간 아니 그러니까는 타시는 즈바이크한테 갈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즈바이크가 타시를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이 셋은 어떻게든 서로 엮이게 될 것만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그 아트가 타시랑 사귀는 동안
지바이크는 안 기다렸을 것 같아. 이 타시를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고 더 좋은. 하긴 맞아. 근데 그 지바이크의 성향상 네. 얘는 약간 되게 그러니까 이게 또 두 남자 주인공이 되게 극명한 게 좀 타입이 갈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바이크는 약간 조금 그 우리가 일본 만화에서 보는 그 유들유들한 타입이 약간 네. 되게 좀 매사에 그냥 대충 살고 약간 좀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그치. 그런 캐릭터고 아트는 나름 좀 성실과란 말이야. 약간 그렇지. 그리고 성실하고 약간 좀 외모 자체도 약간 둘이 이게 그렇죠. 한 명은 라틴계 한 명은 되게 약간 딱 그 금발 미남계 약간 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명은 되게 뭐 약간 근면 성실하고 착한 남자 타입. 네. 한 놈은 약간 좀 나쁜 남자 나쁜 타입. 남자 약간 타입.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애초에 아트랑 사귀었으면 지바이크는 아예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라서 얘는 이제 아트는 약간 해바라기과라서 한번 그렇네. 이제 꽂힌 여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바이크는 기다리진 않았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서 좀 순서가 바뀌었으면은 이 사람들의 뭐 운명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이제 순서가 아트 지바이크랑 사귀었다가 아트랑 사귀었다가 그 뒤에 다시 이제 아트를 떠나면서 이제 어떻게 모시게 되는 막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는 단순히 남녀간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그 수연이가 말했었던 이 여자가 테니스에 다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집착이 야망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 배우자 혹은 뭐 애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루려는 이 대리의 이 마음이 대리만족.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야망 있는 여자는 졸라 무섭다. 무섭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의 그 타시는 진짜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되게 위험하고. 왜냐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계속 갈아치울 수 있고 남자를 조종하잖아. 누구라도 상관없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관철시키는 이게 네. 약간 무서웠어. 그러니까 약간 역사상에 그런 되게 무서운 여자들 있잖아. 되게 약간 뭐 서태후라든가 약간 뭐 이제 그치. 그 중국 역사 나오는 막 그런 무수히 많은 약간 그 요녀들 있잖아. 약간 뭐 그런 과란 말이지. 이 타시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는 선수를 그만 안 뒀으면 자기가 최고의 이제 테니스 플레이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상 당해가지고 선수를 못 하니까 나는 선수를 못 하지만 그럼 나는 최고 선수를 내가 키우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을 최고로 키우겠다. 네, 그런 것이.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영화성은 그 아트가 그 재능이 사실 그 정도 급은 이제 안 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거의 이제 탑 클래스는 맞기는 맞지만 그건 이제 얘는 노력파고 그렇지. 사실의 재능은 지바이크 쪽이 조금 더 있는 그렇지. 것으로 나오죠. 어떤 세계 최고의 급이 되기에는 좀 모자라. 약간 1% 모자라는 이런 네. 느낌. 근데 뭐 사실은 운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그게 어떤 뭔가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게 있단 말이야. 되게 그 타고난 재능이라는 어떤 그 요소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적인 측면에서는 아트가 지바이크에 비해서는 좀 뒤지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둬서 물론 그 자신의 스폰서라든지 이 뭐 홍보라든지 자신의 어쨌든 그 셀링을 잘해서 여기서 보면은 지바이크는 완전 진짜 뭐 사 먹고 어디 호텔에서 잘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되게 어렵게 살고 있지. 지금. 어렵게 차 안에서 자는 이런 거의 뭐 노숙자급의 네.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얘는 스폰서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 탑 클래스 빠방하게. 그 선수인 걸로 생각하면은 성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또 재능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많은 요소가 이제 인생에는 그렇죠. 그 사람을 이제 뭐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그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재능과 성공은 별로 상관이 없고 또 노력과 성공도 딱히 상관이 없고 그냥 저는 항상 이제 성공은 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바이크라면은 충분히 더 좋은 위치에 갈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얘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충 사는 그렇지요. 이런 성격이라서 자기 관리 못 해가지고 재능은 진짜 뛰어난데 이걸 꽃을 못 피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삶이란 복잡 미묘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죠 캐릭터를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영화 나오는 거만 봐가지고는 그 아트와 타시의 부부는 막 으리으리한 넓은 집에다가 막 네. 되게 부잣집으로 살고 있고 막 부부 동반으로 무슨 뭐 차 CF까지 찍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얘네는 뭐 굉장히 약간 셀럽이고 막 되게 지금 돈이 많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그 아트의 어떤 지금 테니스 선수로서의 커리어가 그 성적이 이제 이 타시의 성에는 차지 않는 지금. 혹시 부상 이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러니까는 그런 전성기 때만큼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뭐야 아트 본인도 약간 좀 애매함을 느끼고 있고 이 타시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리고 이제 지금 나이도 이제 찼고 그치. 지금 또 운동선수가 나이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은퇴가 지금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될 시점인데 그 사실은 아트는 은퇴하고 싶지 사실 그냥 테니스 그만두고 이제 살고 싶은데 이제 자기 아내가 워낙 이제 극성 그렇지. 약간 좀 극성 엄마 같은 뭐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지금 딱 타시가 그거라고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애들 영어 학원 보내고 네. 되게 엘리트 맞아요. 교육시키는 딱 그런 엄마 네. 엘리트 교육시키는 여기서도 느낌이 약간 좀 아니 극성 엄마 네. 부모가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런 거 보면은 저의 부모님이 약간 좀 생각하는데 약간 좀 어렸을 때 너무 학교 다닐 때 극성 맞아가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자신이 못 이뤘었던 그러니까는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저는 아빠가 중대 출신이고 엄마가 단대인데 두 분 다 서울대를 못 가서 얘는 서울대 보내야 된다 약간 좀 이런 주의에 저런 게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이제 약간 대리만족을 하려는 약간 그래서 그런 거라 여기서도 타씨는 자신이 못 이뤘었던 그 꿈을 이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아트가 내 꿈에는 약간 못 미쳐. 그렇지 그럴만 인재는 못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갈아탈까 이제 얘를 끝까지 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즈바이크가 나타났어. 그렇지. 근데 또 즈바이크가 나타나는 그 사실 이 영화 보고 있으면은 다시 저씨 약간 저런 개 같은 그치. 맞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진짜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야 진짜 여태까지 한 여자만 바라보고 너를 진짜 사랑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거의 인생을 이 여자에 맞췄단 말이야. 이 여자를 위해서 그렇지. 아트는 좀 한 거나 다름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난 다 했고 너를 위해서 진짜 내가 하기 싫던 뭐 하든 다 해줬는데 이 여자는 너는 안 돼. 너는 그 정도는 조금 부족해.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내 성에 좀 안 차네. 약간 좀 이런 느낌이니까. 내가 약간 좀 아트에 몰입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약간 불쾌하더라고. 그렇지. 네. 뭔가 내가 배신당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특히나 이제 이게 또 그런 게 그 전 장면 전에 이렇게 아트가 뭔가 어떤 이제 남자가 되게 좀 힘들 때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 기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 막 이렇게 무릎에 막 누워가지고 막 나 이제 제발 너 아니면 안 돼. 뭐 너무 힘들어 막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아트를 이렇게 보듬어 줬잖아. 그때는 그 트렌트 레저너 일렉트릭 음악 안 나오고 되게 약간 잔잔한 음악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뭔가 또 참 뭔가 어떤 이 부부의 어떤 그걸 또 보여주나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그렇게 뭔가 또 잠들어 있는 남편과 아이를 보고 나서 몰래 집을 빠져 나오더니 즈바이크 를 만나서 차 속에서 폭풍 즈바이크 이놈을 만나가지고 근데 내가 또 그랬던 게 근데 이게 중간쯤에 이제 즈바이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즈바이크를 되게 경멸하고 되게 너 같은 쓰레기가 여기 왜 왔냐 막 이러면서 되게 경멸했는데 난 그때부터 약간 좀 불안함을 느꼈어. 쎄한데 난 솔직히 그때부터 왠지 타시가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은 이거 왠지 저 즈바이크랑 뭔가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근데 그거를 우리만 눈치챈 게 아니고 즈바이크도 눈치를 챘지. 그렇지. 얘가 나한테 되게 오바해서 대하는 게 이상한데? 너는 나한테 아마 오게 될 거야. 약간 이 강한 부정은 이거 긍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즈바이크도 되게 약간 뭐 이제 이렇게 좀 플레이보이 같은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치. 이게 촉이 있어가지고 너는 지금 겉으로는 날 그렇게 질색하지만 너는 분명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저는 그걸 이제 확실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즈바이크가 계속 이제 욕을 먹으면서도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 마음 바뀌면 전화라고 쪽지를 주는데 그거는 안 버리더라고. 거기서 그거를 바루국에서 버려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그 주머니에 넣길래 나는 근데 그때 이제 뒤에 뭔 일이 100%다. 야 저거 챙기길래 100%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한 이제 그 호텔에서 이렇게 무릎에 앉아놓고 쓰다듬어 주고 딱 그러다가 남편하고 애를 본 다음에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거를 꺼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나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나랑 아이가 잠든 사이에 외도하러 나가는 그 느낌이 들면서 뭔가 되게 막 배반당한 이런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몹시 불쾌했던. 다시 저 쌍시였죠. 진짜 얼마나 열받는지. 네. 그 즈바이크가 타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쓰레기인 걸 알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올 거야. 왜냐면 넌 쓰레기한테 끌리거든. 그 얘기한테 내가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치만 아까 마지 형이 말한 그 쪽지 안 버리는, 그러니까 난 솔직히 그 자리 바로 줄 때 이딴 걸 왜 줘 하면서 난 이럴 줄 알았는데 또 그걸 봤더니 쓱 이러길래 얘는 뭐 약간 천성적으로 얘는 그러니까는 저는 약간 아트 입장에서 몰입해서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는 이게 몇몇 절망할 장면이 나오는데 네. 진짜 남자로서 약간 되게 되게 불쾌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가슴이 억장 무너지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몇몇 장면 나오는데 이거를 넣는데 그 장면 진짜 너무 어이없어요 솔직히. 네. 모욕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가 빨리 그냥 은퇴나 해라 꺼져라. 네. 아니, 온갖 말은 막말 다 해놓고서는 또 그건 받는다는 게 나는 정말 야 그치. 진짜 씨. 맞아. 배반의 장면. 네. 그래서 그 어떤 폭풍이 치고 있는데 그 즈바이크의 차로 달려가서 이제 물론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흔들리는 차가 나오죠. 그래서 아니 그 진짜 그 폭풍 속에서 폭풍 섹스를 하는 그 느낌이랑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약간 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거기서 만나서 이제 되게 격렬한 키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장면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이렇게 막 폭풍이 몰아치는 데서 그렇게 막 격렬한 키스를 하는 거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장치란 말이에요. 이 진짜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이런 폭풍 같은 이런 위태위태한 마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이 폭풍처럼 이 뜨겁게 모든 날려버릴 수 있는 격렬한 이 키스를 나누고 또 차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애정을 나누는 게 야, 감독이 진짜 이 표현하는 게 대단하다. 그렇지. 좀 그런 장면으로. 연출이 끝내주지.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영화들도 이전에 이제 그 뭐 패스트 라이브즈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선 되게 그것들이 잔잔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돼서 정확하게 그거를 장면을 눈여겨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서 잘 모르는 장면도 많은데 여기서는 감독이 그냥 딱 대놓고 보여줘가지고 그냥 박아주지 그냥. 네, 내 눈에. 이해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뭐야 타시가 그 남편을 뒤로 앉힌 이제 그 폭풍으로 그 즈바이크를 만나러 갔던 그 장면에 그 뒤에 비하인드 씬이 나오잖아요. 이 뒤쪽에서 네. 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서로 저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 분명히 아트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 자기 팬인가 누가 뭐 사인해달라 그래가지고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와 딱 보니까 사라져 있어. 둘이 없어졌네. 이건 뭐지? 근데 이제 아트는 뭔가 약간 애써 외면하는 약간. 네. 그러니까 분명 내가 약간 이거 뭔가 지금 낌새가 느껴지는데. 하긴 한데 아닐 거야. 설마. 그냥 부정. 네. 그냥 믿고 싶지 않은.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네, 돼가지고. 네, 근데 또 심지어 나는 그래서 그게 이 타시가 그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되게 고상하게 살고 있고 되게 부잣집 어떻게 보면은 만화님으로서 살고 있고 그렇게 최고급 호텔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어떤 그런 즈바이크의 허름한 차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게 나는 또 참 그런 심지어 게다가 그 애초에 따지면 이게 지금 근데 또 그게 즈바이크랑 그렇게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애용만으로 한 게 아니라 난 여기서 이제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 떠올랐는데 애초에 즈바이크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져달라고. 즈바이크야 나를 생각한다. 남편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네가 좀 져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약간 좀 복잡한 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아트를 이용해서 배우자를 이용해서 내 꿈을 이뤄야 되는데 걔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즈바이크를 이용해야 되는 거 플러스 하나랑 또 하나는 즈바이크 여기서는 굉장히 좀 영악하다고 느껴진 부분이 설사 실패해가지고 아트랑 안 된다고 쳐도 즈바이크가 이미 얘한테 얘기했잖아. 내 코치로 와줘. 그러면 나는 지금도 실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고 맞아. 그런 걸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염두에 둔 약간 계산이지. 네, 그걸 깔아놨기 때문에 타시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봐도 즈바이크 쪽으로 가는 게 자신한테 유리한 패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유리한 패이기 때문에 아트가 지든 이기든 자기는 양쪽에 이제 플랜 A, B를 둘 다 세워놓고 다시 갈아탈까? 어, 거기서 그 외인 구단을 느낄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 이 영화 마지막에 그 테니스 그 경기 씬도 앵간한 스포츠물처럼 손에 땀을 쥐게 표현을 잘 박진감 해가지고 있게 잘 네. 해놨고 근데 저는 박진감 있는 거 맞는데 약간 좀 불편했던 게 테니스 공이 정면으로 날라오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카메라 시점이 이렇게 예.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한테 공이 나오잖아. 날아오고
자꾸 피하는데 움찔움찔했어요. 네. 아, 그 연출도 되게 내 눈앞으로 이렇게 확 오는 네. 느낌. 일부러 그렇게 찍었겠지 감독이. 네, 네. 그래서 이 연출도 되게 좀 감탄을 했었던. 볼 때마다 가만 있어 나한테 나오려는 거지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움찔움찔하게 되더라고요. 테이스록이 나한테 눈앞으로 날아오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 뭔가 그래도 의외로 막상 막하로 경기를 한단 말이야. 되게. 네. 두 남자가. 근데 이제 난 또 그 소름이었던 장면이 거기서 왜냐면 이제 그 옛날에 젊을 때 어릴 때 그 둘이 약속한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너가 만약에 탓이랑 뭐 잘 되거나 사귀면은 서브를 나처럼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아트가 서브할 때마다 이렇게 그 테니스 라켓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홈이 있죠. 네, 홈.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공을 대는 습관이 있는데 테니스 공을 딱 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즈바이크한테 네가 탓이랑 사귀거나 잘 되면은 나처럼 서브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트 흉내를 내가지고 서브를 했었는데 이 시합 중에 갑자기 즈바이크가 딱 그 아트한테 보란 듯이 그러니까는 그 어렸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약간 둘만 아는 사인, 그 예. 사인 뭐 암호 이런 식으로 서로 그 타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서로 이제 구차하게 뭐 얘기하긴 그러니까는 서로 먼저 자는 사람이 얘기는 해주자 아. 예의상 그러니까는 너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할게라고 이제 그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딱 들을 때 아 저거 뭔가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싶었는데 그렇지. 마지막에 그걸 즈바이크가 쓰는데 뭔가 이 뒤통수 두 번 맞은 느낌이 다시 한번 들면서 소름 끼시죠. 제가 그 만약에 아트였으면 거기서도 이제 아트가 멘붕 와가지고 완전 이제 멘탈 털린 그 표정과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 장면 이제 너무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이 막역한 두 친구 사이에 앙금이 그거 하나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태까지 서로 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게 이제 심지어 그 중간에 사우나에서조차도 사실은 그게 안 됐지. 사우나에서의 그 씬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저는 아트는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즈바이크는 그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장면이 그 사람의 위치를 지금 알려주는 그렇지. 거라서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트는 지금 훨씬 이제 물질적으로도 어쨌든 경력적으로도 훨씬 더 성공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이 아내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테니스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성공을 다 거둔 그리고 항상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주 그 값비싼 호텔에서 묵어도 되는 굉장히 이제 모든 부하 성공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인물인데 아직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다 이룬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고 하지만 즈바이크는 그 모든 게 거에서 1도 없지만은 그 개털인데 마지막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즈바이크가 승자인 것 같은 건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참 복잡 미묘한 오묘한 그렇죠. 이런 감정이 딱 들게 만드는 그 이 영화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뭔가 축약판 같은 좀 그러게.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저도 지금 그 마지 형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금 아트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네. 부러울 게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왜 항상 얘는 뭔가 되게 전전긍긍하고 갈망하는 게 아직도 네. 뭔가 있는 것 같고 그치. 그런 느낌인데 즈바이크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놈인데 얘가 오히려 막 더 뭔가 되게 위풍당당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딱 그 서브를 딱 하니까는 이제 뭔가 이제 아트도 눈치를 챘지 드디어 그치. 이 자식이 왜냐면 그 전날 그 폭풍 치는 날 그 네. 와이프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설마 했는데 진짜로 이제 그리고 또 그 장면이 되게 슬로우로 이렇게 나오는데 딱 그 서브 딱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서브 치니까 이제 그 아트가 넋이 빠져가지고 그냥 멍하니 보고만 네, 했어요. 네, 네. 뭐지? 그치. 했는데 이제 딱 때린 다음에 이제 즈바이크가 뭔가 보란 듯이 씩 웃으면서 끄덕끄덕 한단 말이야. 그치. 네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트가 거기서 이제 욕을 아주 뻑뻑 하면서 이제 그렇게 호통을 딱 치는데 그래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감점 먹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난 너무 뭔가 딱 그러니까 두 배우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정 연기가 네. 선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그 즈바이크 그 씩 웃으면서 끄덕끄덕 할 때 진짜 마치 그거 약간 그 스파이더맨 3에서 해리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피터 연맥이면서 약간 씨 웃자 약간 너 봐라 나 이거 네 여자친구 내가 뺏었다 딱 그 느낌이 나는 되게 생각나가지고 되게 주바이크의 배우도 딱 약간 좀 그런 과의 얼굴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가 이제 비등비등하게 가는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주바이크가 조금씩 이제 봐주는 것도 있고 그 절대로 이제 쏠리지 않고 어느 정도 티가 안 나게 이제 져주는 그렇지 그것도 주문이 그거였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서브를 넣으면서 내가 네 와이프랑 잤다라고 이제 그걸 하는 순간 그 뒤에 이제 진짜 이제 두 친구의 이제 경기가 네, 진검승부가 시작됐지. 네. 근데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 두 명의 이제 뭔가 한을 푸는 듯한 이런 느낌의 일기토를 겨루는 그런 테니스 장면과 여기서 나오는 그 멋있는 음악이 그렇지. 진짜 트렌트 레즈너의 그 음악이 진짜 너무 사람을 그 긴박감 있게 고조감 있는 음악이 딱 나오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뭔가 서로 진검승부할 때 이제 막 현란한 화면 편집과 이제 점점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둘이 점점 좀 가까워져. 네. 둘이 점점 이렇게 공을 점점 치면서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서로 이제 막 바디 이제 바디 파이브를 이제 하면서 갑자기 뭔가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제 마지막에는 두 남자가 부둥켜 안으면서 이 엔딩을 이것도 아마 이제 일반적인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엔딩이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엔딩은 이제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보이는 그대로 무슨 왜 갑자기 경기하다 말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타시가 가자 하면 컴온 하면서 이제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영화가 딱 끝나는데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그 초반부에 타시가 했던 말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 테니스는 관계야라고 그런 대사를 했었는데 네. 그 대사와 그 마지막에 어떤 이 두 남자 그러니까 두 친구의 그 경기가 그것도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니스 이퀄 관계. 그러니까 이 두 친구의 관계를 그걸 표현하고 저 타시는 지가 저렇게 승부조작 주문 시켜놓고 뭘 잘했다고 가자 소리치나 이제 이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어이가 없긴 한데. 네, 어이가 없긴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요 표피적인 얘기만 봤을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거긴 한데 테니스라는 관계를 그걸로 표현을 한 거지 이 두 친구의 경기로.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멀었었던 이 두 친구의 관계가 네, 서로 간에 점점점 진심을 털어놓으면서 관계가 가깝게 와서 아니 이 스매시를 날리면서 이제 아트가 점프를 했다가 이제 주바이크한테 안기는 이런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두 남자의 쌓였었던 그런 서로 간의 이제 마음이 이제 풀어지는 이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저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안기는 그 장면에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의 엔딩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 두 남자의 관계 어떻게 보면 약간 마지막에 그 테니스 씬은 약간의 좀 섹스 씬을 좀 맞아요. 연상하게 예, 하는 예. 그 굉장히 격렬한 이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까지 되는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은유가 또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두 명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제 좀 회복되는 좀 이런 느낌.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고 그 배우자였던 타시도 그 장면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희열을 느끼는 이런 장면인데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장면도 다 좋고 다 좋은데 한국어 번역이 커먼한데 그걸 가자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좀 그러게. 애매한 왜냐면 나도 약간 커먼인데 가자가 맞나 이 그러니까 생각. 커먼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커먼을 쓰는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만 커먼 그러면 뭐 제발 뭐 그러니까. 그만 뭐 이렇게도 하고 커먼 그러면 덤벼 막 이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커먼은 가자라고 그러게. 하기는 약간 포효하는 약간 커먼인데. 예. 뭐 그래 좋아 뭐 약간 이 정도의 커먼인데 거기서 갑자기 커먼이라고 하는데 가자 그러니까 아니 가길 어디 그래서 커먼을 그냥 들으면 그렇게 안 이상한데 가자를 들으면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 네.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이제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세 명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 이런 걸 암시하긴 하는데 마지막이 열린 결말이잖아. 어떻게 보면 누가 그렇지. 이겼는지도 안 나오고 이 세 명이 뭐 그래서 뭐 진짜 지바이크한테 갔는지 아니면 뭐 아트랑 혹은 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뭐 아트랑 뭐 사귀기로 했는지 아니면 아트가 우승을 해서 이제 본인의 꿈을 이루게 됐는지 아니면 실패를 해서 뭐 지바이크한테 가서 코치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내용 안에서 테니스라던가 이런 물질적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 세 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 왜냐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아트는 굉장히 불행하지만 아무것도 쥐뿔도 없지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했었던 지멋대로 살고 있는 지바이크는 오히려 좀 성공한 것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는 쥐뿔도 없지만 뭐 도나시는 얻어먹고 진짜 하룻밤 숙박비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는 사람일지언정 본인은 그다지 그거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는 안 느끼는 것만 같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허름하고 호텔 갈 돈도 없는데 그래서 차도 진짜 꾸졌잖아요. 꾸졌는데 네. 거기에 진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친구의 그 와이프를 뺏어서 거기서 이제 뭔가 그런 애정을 뭐 버린다던가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바이크는 그런 거에 꿀리지 않고 나 돈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래도 너 나 좋아하잖아. 나랑 하고 싶으면은 연락해 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나 뭐 이러려고 한 거 아니니까 나 빨리 집에 데려다 줘 하면서 처음에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근데 너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살면서 단순히 보이는 그런 이제 커다랗게 보이는 이제 뭐 부라던가 이런 물질적인 성공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건가 보다라는 뭐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성공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뭔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테니스 선수의 이제 3명의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삶을 비춰주는 이런 장면들이 감독으로서 표현을 되게 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긴장과 이완이 되게 탁월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진짜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참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마지막 엔딩이 따지면은 뭔가 어떤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런 거를 바란다면은 되게 와장창 엔딩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갑자기 왜 둘이 서로 경기는 안 하고 점점 붙어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껴안고 무슨 가자 이게 뭔 내용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도 약간 이제 어떤 영화의 그 수준과 그리고 이제 감독의 퀄리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딱히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엔딩이 딱 그렇게 젠다이가 포효하면서 딱 그냥 바로 검은하면 딱 되면서 감독 이름 나오고 이렇게 딱 할 때 그냥 명작이었다 하고 나는 되게 흡족하게 나올 수가 있었거든 영화가. 그러니까는 엔딩이 되게 뜬금없는데 그 엔딩이 너무 흡족해서 더 이상의 무슨 내가 뭐 따지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그 엔딩을 보고 야 진짜 개천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엔딩을 만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너무 놀라서 그 엔딩이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엔딩에 뭐 토를 달거나 뭐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맞아요. 난 납득했어. 나는 그냥 난 100% 납득하고 너무 납득하고 너무 흡족했습니다. 흡족해하고 와 이런 숨은 명작이 있었다니. 심지어는 그 엔딩 말고 다르게 어떻게 엔딩을 나와도 이 엔딩보다 흡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 마지형처럼 감독 개천재라 이 생각하면서 어떤 이제 상영관의 그 편성 때문에 이걸 내가 안 봤으면은 이건 너무 후회했을 것이다. 너무 이게 그 의외의 명작이라서 내가 뭐 기대했던 영화가 아니잖아. 솔직히 기대했던 영화가 아닌데, 일단 지금까지 저는 약간 올해 그 외화 중에서 가여운 것들이 약간 거의 1티어였는데, 저는 어떤 의미로는 가여운 것들보다 나는 조금 더 이게 난 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여운 것들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더,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보고 젠데이아를 난 다시 보게 되었다. 젠데이아가 이렇게 배우로서 참 그런 포스가 있는 그거였구나. 이런 그 요구의 느낌을 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서 그 자기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냈고, 또 감독이 그런 캐릭터를 잘 연출을 해내가지고, 야 여기 그러니까 이 3명이 진짜로 뭐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얘기 속에서 이제 그 캐릭터들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뭐 괜찮은 작품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요번에 그 젠데이아 연기가 되게 좀 높이 사지는 게,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 비주얼, 그 배우의 비주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배우가 아무리 뭐 치명적인 척을 해도 내 취향이 아닌 배우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그러니까 나 듄에서 아무리 이래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렇게 팔랑팔랑 하고 있어도 나는 과연 저게 내 꿈에서 저렇게 반할 만한 어떤 그 여인의 상인가 싶었는데, 난 이 영화에서는 진짜
젠데이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그러니까 배우랑 캐릭터랑 잘 맞으면은 진짜로 네. 그 화학적인 그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진짜로 아무리 캐릭터가 좋아도 배우랑 좀 안 맞으면은 아 이게 좀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 영화에서 그 배우 외모 이상의 어떤 그거를 해냈다고 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배우의 역량이 딸리면은 아무리 뭐 감독이 디렉팅 잘해주고 뭐 연출을 잘한다고 한들 또 그게 어떤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젠데이아는 그걸 해냈기 때문에 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젠데이아 필모 중에서 되게 뭔가 조금 배우로서 그래도 이렇게 좀 도약하는 그 필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젠데이아를 좀 안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었는데 배역도 그렇고 좀 하고 다니는 약간 좀 행실이라든가 언행이 약간 좀 그런데 약간 좀 오버하는 좀 스타일 물론 뭐 헐리우드 스타일 젊은 네. 배우들이라는 뭐 이런 셀리브리티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그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는 그래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연기를 뭐 되게 뭐 엄청나게 무슨 준까지도 저는 사실 좀 그렇지 않나라고 이제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성공한 거는 맞는데 우리가 어떤 배우로서의 막 진짜 뭐 연기파 배우고 막 뭐 네. 어떤 포스를 느낀 적은 사실 별로 없단 말이야 사실은 네. 아직까지는. 네, 여기서 어쨌든 그런 뭐 악녀라면 이제 악녀의 모습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잘 표현해서 네. 약간 좀 다시 보게 되는 좀 맞아요. 이런 느낌 매력 있는 악녀. 플러스 이제 아까 소연이가 말한 것 같은 내가 이 둘 중에 한 명이었어도 이 여자한테 홀림을 당했을 것이다. 네. 그런 게 이제 너무 납득이 되죠.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야말로 극장에서 보는 거랑 그냥 맞아요. 보는 거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날 일단 것만 같은. 사운드가 또 그 트렌트 레즈너의 그 음악을 확실히 극장에서 봐야 또 음악도 굉장히 뚱딱 막 이런 음악이라 가지고 되게 그 음악이랑 어떤 그 영상의 연출을 봤을 때는 극장에서 보는 게 훨씬 그리고 마지막 그런 이제 그 음악 마지막에 거의 백미인데 그 테니스 장면이 그래서 그 음악과 그 다음에 그 땀을 흘리는 그 두 명의 이제 그 격렬한 테니스 장면이 큰 화면으로 내가 보는 거랑 진짜 작은 화면으로 작은 소리로 듣는 거랑 아마 임팩트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뭔가 느낌이라던가 감동의 깊이가 엄청나게 다를 거라서 만약에 보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극장에서 보는 게 네. 진짜 물론 이미 많이 사라졌을 것 같긴 한데. 가능하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극장 개봉이라는 게 어떤 그 시기에 좀 대세 영화가 있으면은 나머지 영화들은 약간 다 쩌리가 돼가지고 네. 그냥 뭐 상영관을 뭐 배정을 못 받아버리니까. 근데 참 그러니까 좀 이 타이밍이 국내 개봉 타이밍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전 들어가지고. 맞아. 근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은 꼭 보십시오. 진짜 이 영화는 너무 훌륭한 영화라서. 마지막에 그 엔딩 씬에서의 그 훌륭한 그 음악과 장면의 그 편집이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받는 그 엔딩에서의 그 카타르시스가 최근에 이 정도의 느낌을 받은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약간 그 좀 대중적인 상업적인 맞아요. 오락성이 네. 많이 좀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약간 처음에 테니스로 뭔가 그러니까 이 감독은 약간 좀 진지한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떤 내용을 진지하게 다룰 거지? 근데 보통 스포츠 영화는 진지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감동을 약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테니스로 뭘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킬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희를 깜짝 놀라게 네. 해가지고 상당히 이 감독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작들도 되게 좀 이 감독이 약간 그 인디 영화에 가깝고 약간 좀 실험적인 네.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영화 그 감독이 원래 조금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난 오히려 약간 이렇게 조금 상업적인 어떤 오락성을 가미해 주니까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더 쉽고 더 재미도 훨씬 있고 이러니까 나는 좀 이거 괜찮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 감독이 이 정도만 좀 이렇게 그치. 살짝 대중성만 이렇게 조금만 해줘도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이해도 팍팍 잘 되고 재밌으니까.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You think that tennis is about expressing yourself, doing your thing. You don't know what tennis is. What is it? Tashi Duncan, She's in another league. you were incredible today.
To have a fashion line, a foundation, it's gonna turn a whole family into millionaires. What are you gonna do now? Unfortunately, my only skill in life is hitting a ball with a racket. I want you to be my coach. I want you to be my coach. How often does this happen? Going after the same girl? Come here. Which one of us? This is a game about winning the points that matter. I don't need to play mind games with you. Come have a cigarette with me. I have to talk to you. I don't smoke, and I'm not talking to you. He's not in love with you. What makes you think I want someone to be in love with me? Hey, I love you. I know.